우리 국가팀한테 우리 양현석 부회장님 국가팀한테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2부 수도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에 매일의 분으로 서상태수를 가지고 우리 모든 노래곡을 많이 안 계시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분기 때는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좀 약간 업그레이드인 것 같고 우리 학생들까지 다 와서 이 자리가 꽉 차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만을 대신하겠어요.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학부모들,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서성조 총영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영사께서는 항상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그리고 민주평화에 큰 관심을 해주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기 민주평화협회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간 평화통일 강연을 해주신 서상조 총영사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민주평통 강연이 우리 총영사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번 6월 27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정년퇴직을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약간 더 정년퇴직 하신다 하길래 또 혹시나 또 서울에서 뭐 좋은 장관 자리로 가시다 걱정해서 물어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시고 우리 아틀란타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연락을 주시면 우리 자위원께서 서울을 방문 꼭 참여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우리 총영사님께 간단히 말씀 감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주요 명예진실로 오르고 특별히 우리 민주평통 명예 고문이신 조승식 명예 고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변함없는 애정과 헌신으로 저희 협회를 아끼고 이끌어 주시는 고문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월 28일 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파티에서 부수년을 행사를 진입해서 많은 동포들과 참여하고 축하하면서 회장께 건강을 비는 우리가 축하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아침에 통화를 하니까 골프를 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고 하신다는 제가 전달을 가져가지고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도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운동하시고 건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아틀란타 한인 사회에도 큰 영광이고 보람이 될 것 같으니 더 건강하시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최석기 위원장님도 오늘 안 오셨는데 바쁘신 일정이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일기금만은 평화 골프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마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뒤에 학부모님, 학생들이 왔는데 12명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가 어떤 인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 학생님들 먼저 감사를 드리고 사실 우리 조중수 위원장님의 수영사님 아까는 정기축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미주 20개 협회에서 영남지방 산불 기금 모금 전달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모금해 주신 실전 100불을 우리가 김용수 영남지방 팀장님한테 잘 보내서 감사의 편지도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아틀란타 협회는 마지막 임기까지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은 임기를 우리 장로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사가 조중식 명예고문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존경하는 서상표 총영사님, 많은 귀빈 여러분, 지난 2년간 불신양면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여 주신 오영력 회장님, 그리고 평통자문위원님, 진심으로 그간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은 단순한 민간 외교 활동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의 통일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한 실천적 발걸음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일 골든벨 대회, 통일 강연, 그리고 문화 외교 활동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요사이 사회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변화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변하고 특히 IT에서 AI 변화 발전과 속도는 저나 여러분도 감당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의 평화통일 문제가 앞으로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당군 5천년의 역사 아래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한 애국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 이후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때까지 우리 국민의 피나는 노력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서 발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외국에 있습니다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계속하여 모든 노력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되고 전 국민이 평화롭게 잘 사도록 우리의 애국심은 연속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할 말은 대상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난 2년간 많은 노력으로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대위에 앞장서 주신 오영력 회장님 및 여러 평통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여기 계신 임기를 마치고 본부로 가시는 서상표 총영사님, 그간의 아틀란타 교포사회와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 동남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투자하는데 여러모로 기여를 해주셔 대한민국과 미 동남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이 지역 사회와 아틀란타 우리 교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셔 총영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짧고 두서없는 축하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서상표 총영사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전체에서 6시에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공식 행사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 경제사회 관련한, 근데 이제 뭐 북한 얘기는 이게 잠깐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외교관 생활을 이제 32년 하고 한 2개월째가 넘어가는데요. 외교관들이 전 세계를 다니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되고, 그 세상에서 아시아 지역은 어떻게 생겼고, 유럽은 어떻게 생겼고, 남미는 어떻게 생겼고, 미국은 어떻게 생겼고,
있고, 그 아시아에서 그 동남 뭐라고 그러나 그 이스트아시아라고 그러죠. 동아시아는 어떻게 돼요? 동아시아에는 한국, 일본, 중국, 북한이 있고 몽골까지 포함이 되죠. 그리고 미국에 오면 그 동남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틀란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틀란타에 계시는 분들은 뭐하고 사는지 이걸 쭉 다 보는데요. 그 외교관들이 아직 우주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주 얘기를 못 해드리거든요. 전 우주 과학자들을 불러서 한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단 이제 제가 그 지도를, 전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보시면요, 그 일본부터 그 일본 지나서는 이제 한국이 있죠. 중국이 있고, 중국 지나면 그 베트남, 동남아시아가 나오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쭉 나오고, 거기 지나가다가 태국, 뭐 라오스, 미얀마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나오고, 그 다음 파키스탄 나오고, 이란 나오고, 여기까지가 나라들이 그 이제 뭐 북한하고 몇 나라들이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아니죠. 이게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 보수 사회예요. 보수 사회, 가부장적이고 그런 사회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거기서부터 이제 터키를 지나가가지고 그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그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이 중심인데요. 우리나 독일이 거기는 혁명을 많이 한 데라서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미국으로 따지면 DEI라고 하죠. Diversity, Equality인가요? Equality인가? 그리고 Inclusion. 그게 팽배한 나라들이 유럽까지 이렇게 돼요. 유럽을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오면 특이한 나라예요. 미국은 원래 미국은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국가인데, 그 DEI가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제 반반씩 섞여 있어요. 그 싸움이 지금 이제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하는 싸움인데,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이게 아틀란타는 무슨 싸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그 남미로 가면 남미는 좀 특이한 사회인데, 남미도 이게 보수 사회예요. 왜 그러냐면 남미에 그 이주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 유럽을 보면, 유럽도 북쪽은 약간 이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약간 그 DI가 아주 발달한 나라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그 보수적인 나라들이에요. 남미 온 사람들이 다 거기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 그래서 남미 사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남미에서 이민자들이 그 공화당을 많이 찍었죠. 그래서 그 세상이 잘 안 바뀌어요. 세상이 잘 안 바뀌거든.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 국가고 공산국가인데도 보시면 여기 어딨나?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 보면 우리가 그 북한은 뭐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 그리고 뭐 그 타가소를 한다 그러는데, 집에 오면 밥은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는 손 안 까딱도 안 하고. 상당히 그 가부장적인 사회, 이게 좀 많이 바뀌고 최근에 한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상당히 그 이제 특성상으로 보면, 북한 사회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그 보수적인 사회하고 사회주의가 붙어 있어갖고 계획 경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안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북한의 그 집을 개인이 소유를 못 하잖아요. 근데 매매를 하냐고, 매매를. 그 매매를 하는 게
그 입사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입사증이라고 사용권을 50년씩 주는데 그걸 사고 팔고 해요. 그럼 어떻게 사고 팔아요? 그게 뇌물이 나오는 거예요, 뇌물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우리 오영록 회장님한테 내가 사는 입사증을 팔면 그 입사증 이름에 오영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법이 없거든요. 북한에는 뇌물을 주면 바꿔줘요. 그러니까 뇌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뇌물 얘기가 막 나오는데 최근에 뇌물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는 사업도 개인이 못해요. 개인이 사업권이 없어. 당에 있거나 정부 부처에 있거나 군인들한테 있거나. 근데 정부 부처나 군인들이 개인들이 사업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뇌물을 주고 그 사업권을 가져와서 군대 이름으로 3.16 부대 이름으로서 장사를 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럼 최근에 늘었느냐?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경제를 활성시킨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사경제하라고 그러니까 사경제는 잘 안 되니까 군이라든지 당에서 정부 한 4, 5년 해보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50년대부터 계속 다시 내려오고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더 재밌는 거는 일본의 조총련에서 가장 일본하고 북한하고 문제가 되는 게 조총련계들 사람들이 60년대에 북한을 많이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한 게 이게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독일 사회주의라는 게 그렇게 통제가 강하지는 않은 틈을 타서 이제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독 정부가 이게 통제를 못해서 통일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외교관 생활을 30년을 이상을 하면서 저희 통일 시나리오가 항상 그거예요. 북한이 언제든 조만간 붕괴된다. 조만간 붕괴된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는 유엔에 있으면서 제가 인도 지원을 담당했는데 북한이 붕괴를 했을 때 유엔을 어떻게 동원해서 그걸 수습을 하나 그런 보고서도 만들고 근데 실제로 북한이 붕괴가 안 되잖아요. 붕괴가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쿠바도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좀 다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이게 붕괴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은 거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까지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그랬었고 계속 최근 3, 4년 전에도 곧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결석이 대단한 게 이념이거든요. 이념. 이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45년대 사회주의적 이념이 그런 우리는 가난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념적인 아까 제가 보수라고 일본부터 이란까지 보수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틀란타에도 막 보면 이념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강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실용주의가 강한 분들이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지금 붕괴가 안 되는 게 이념적인 사람이 많아요. 북한이요. 가난해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 이념, 지금 탈레반 정부가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에. 세상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 사람도 똑같이 가지가 않아요. 아프리카를 들어보면 제가 아프리카 한 2년 공부를 했지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외교부 질문이 면접을 할 때 앞으로 10년 뒤에 아프리카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면접 잘해야 되니까 거기서 사람이 사는데 발전할 겁니다. 지금 30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 사는 방식은 다르거든요. 부족이 중요하지 어디 선진 문물이라든지 이것보다 자기가 부족하고 가족 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그러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상당히 숙제죠. 그래서 정부마다 이런 해법도 내고 저런 해법도 내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사실 이제 독일 케이스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전쟁에서 할 거는 아니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끼리는 안 돼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캐나다가,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뭐 51번째 주로 미국에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그 역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700년대 처음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할 때 캐나다에 쪽에 있는 사람들 붙으라고 그랬는데 캐나다에서 자기들이 영국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데 왜 그러냐, 왜 같이 독립전쟁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군대를 몰고 올라갔었대요. 근데 이제 추운 겨울에 올라가가지고 캐나다를 항복을 못 시키고 그냥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캐나다 출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캐나다에서 다시 반격을 해서 워싱턴을 점령했다는, 그건 제가 잘해서 못 봤는데 캐나다 사람 그런 소리가 있어. 실질적으로 캐나다하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게 어디 그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 캐나다하고 미국은 하나로 나라를 출발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캐나다가 잘 살고 있잖아요. 왜 미국하고 섞이겠어요? 그냥 자기 살 때는 살지.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 케이스의 평화 통일이라는 거는 제가 30년 이상을 이렇게 쳐다봐도 일단 전쟁은 아닐 것 같고, 근데 북한이 잘 살지를 않으니까 일단 캐나다처럼 평생 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북한이 붕괴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간 탈레반들이 아프간 정부가 안 무너지게 상당히 사람들이 이념적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북자 그분들은 북한 사회 전체를 보면 한 10%나 20%, 30%는 실질적으로 7, 80%는 이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서 실제로 그런 북한하고 우리가 평화 통일이라든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보면 계속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평화롭게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북한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북한도 이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한하고 해봤자 돈도 잘 안 나오고 정권 바뀌면 주나가지고 그렇고 실질적으로 체제가 불안해지니까 북한 최근의 전략은 니들은 니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잘 살 일은 크게 없으니까 통일의 가능성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통일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붕괴되거나 그런 일은 별로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조준식 회장님 살아계실 때 뭔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면 10년 안에는 아무 변화는 없을 것 같고, 한 20년, 30년이라고 세상이 좀 바뀌면, 근데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가니스탄도 안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아틀란타에서 보면 사람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저도 32년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사람들 진짜 다르게 살아요. 모든 나라들이 다 다르게 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이 안 살아요. 그래서 하여튼 각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좀 더 나은 사회로 저희가 가야 되니까 고민을 계속하고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임 총연합회 미동남부 회장님께서 조지아주 국무장관님께서 수여하신 명예시민증이 있겠습니다. 서상표 총영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서상표 총영사님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동포사회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주류 사회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실 얘기를 했더니 그 소원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조지아 주 명예 시민증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앞으로 은퇴하시는 조지아 주에 오셔서 사주시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State of Georgia, Secretary of State I, Brad Raffensperger, Secretary of State of Georgia, do hereby proclaim 서상표 as an honorary Georgia citizen. May this outstanding citizen be accorded every courage as a goodwill ambassador from Georgia in his travel to other states, to nations beyond the borde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wherever he may thereafter travel or reside. Thank you for your service to our state. In testimony 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and affix the seal of my office at the state capitol in the city of Atlanta. Today, May 80, 2025, Brad Raffensperger, Secretary of State. 대독 이재승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룡 회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명예시민증이라고 해서 일단 세금 내야 되는 것부터 생각나는데 세금 안 내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게 시민권도 시민증도 받았으니까 여러 번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패 명예고문 조중식 귀하께서는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란타 협의회 명예고문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기에 그간 노고와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6월 14일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애틀란타 협의회장 오영록.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몇 년 안 나왔습니다만 열심히 교포사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한참 기다렸는데요. 장학생 선발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김문규 심사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장학생 선발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장학금 수여식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문규라고 합니다. 올해 원래 10명을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수여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총 26명이 조지아를 비롯해서 동남부 5개 주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6대 1의 경쟁을 벌였는데 실제로 지원서가 완비되지 않고 미비한 서류들은 심사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완비된 서류들 중에서 미니멈 GPA 학점이 2.5 이상만 추려가지고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 안배상 조지아를 제외한 알라바마,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4개 주에 대해서 일단 한 명씩은 선발이 되도록 안배를 했고요. 나머지는 보내주신 에세이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나머지 뽑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생긴 게 10등에서 동점자가 3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2명을 줄이나 했는데 우리 그 오영록 회장님이 제안을 하시고 심사위원단 전원이 동의를 해가지고 10명에서 자르지 않고 12명을 다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12명 말씀드리고 축하드리고 이상으로 심사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학금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학생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애슐리 원, 린다 정, 정명철, 제이든 황, 아이리시 홍, 김형석, 사라멘 초이, 수정김, 송민호, 줄리안 민, 매스유 정, 김나영 모든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각주 회장님들 나오셔야 됩니다. 같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번에 심사하신 분 조선영 상임위 고문님 좀 오시고요. 우리 김웅호 부의장님, 그리고 신동빈 부의장님 이번에 심사하신 분 얼른 오셔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분담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슐리 원. 위 학생은 평화통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업 성취를 인정받아 제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애틀란타 협의회 평화통일 장학생으로 선정되기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14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애틀란타 협의회 협의회장 오영록. 장학금은 장학증서 받으신 다음에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은 후에 나가셔서 사인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린다정, 이하동문. 정명철, 이하동문, 아이리스 홍, 이하동문, 아이리스 홍, 이하동문, 살로몬 초,
선초 자학증서 이하동문 크리스틴 수정킴 자학증서 이하동문 크리스토퍼 현민호 자학증서 이하동문 줄리아민 자학증서 이하동문 김나영 분은 동생이 받겠습니다. 자학증서 이하동문 누님께서 여기 오시지 못해서 동생이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김형석 제가 지금 이 학생은 라리 오스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라리 한인 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7시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자학증서 이하동문 마지막으로 맥스정 이 학생도 컨셉이 알라바마에서 오셨는데 컨셉이 알라바마 한인 회장님이 장작 내시경 받은 운전을 하고 오셔갖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같이 나와주시면 합니다. 자학증서 이하동문 퇴임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기에 그간의 노고와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6월 14일 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아틀란타 협의회 회장 오영록 대표를 받으시는 우리 자문위원 의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